까먹었단 말이야? 성당 얼마나 안 다닌 거야? 그니까 너 그래서 사다 못 가. 이건 줘. 너 그래서 사다 못 가. 너는 구원을 통한 종교적 행복을 이룰 수 없겠다. 그래.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누가? 뭘까? 공주 같은 이름이라고? 세레나. 세레나 말래. 아니야. 근데 진짜 공주 같은 이름은 약간 엘리사벳 뭐 고릴라. 야 저 천주교 모독한다. 너 그럼 조밥이다. 고시스. 마리아는 아니었어. 마리네트라고. 마리네트. 마르앙네트. 마리아한테 더 소크라스. 소크라스. 자 수업 시작합시다. 네 지역일사를 행동의 기준까지 보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 지역 봤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역, 시대 말고 인간으로서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보는 거야.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배웠죠, 저기. 내 노란색. 첫 번째로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써줄게. 쓰고 설명할게. 질 높은, 자, 통합사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야. 정주 환경. 정주 환경. 자, 정주는 무슨 뜻이냐면 정은 정착 그리고 거주.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질이 높은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인간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인간이 정착하고 거주에서 이 정주인 거죠. 인간이 정착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생존 환경.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안락한 게 중요하겠죠? 질이 중요하겠지. 안락한 주거. 또 왜 대치동으로 갈까?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학군지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뭐 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비싸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근처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어르신들께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막 의료가 중요하다는 거지. 저 산골에서는 애를 임신하는 걸 되게 걱정해. 애를 임신하면 산골에서는 도시로 나오려고 해. 왜냐면 애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사실 예정이라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딱 갑자기 응급으로 애가 나오려고 할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되고 또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 원래 대치동에 사는 거야. 대치동에서 초중고 나왔다 했잖아. 그래서 그냥 대치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2주 전, 아니 12월 말에 개포동이라는 데로 이사 갔어. 옆 동네거든. 근데 이 대치동 있잖아. 애들이 학원이 절대 늦으면 안 되고 이런 곳이라서 그런지 버스 배차 간격이 3분을 넘는 게 없어. 나중에 대치동 한번 가봐. 대치동에 한번 가보면 버스 배차 간격이 놀라울 정도로 짧아. 그러니까 우리는 3분 넘어가잖아. 그러면 버스 왜 이렇게 안 와? 이러면 살았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나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만 살았으니까 내가 대치동 촌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대치동에서 살면 중간고사 끝나도 그냥 대치동에서만 놀아도 충분하거든요. 대치동에 뭐가 있어? 코엑스가 있고 좀만 가면 강남역 있고 이러니까 우리 거기서만 놀면서 잘하지 다른 동네 잘 안 놀러 간단 말이야. 근데 개포동으로 갔는데 개포동도 얘들아 결국 강남이라는 학군지 안에 있잖아. 여기 어떤 고등학교 있냐면
경기여고 너네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교거든. 경기여고, 은광여고 이런 뭐 서울대 1년에 뭐 4명씩 5명씩 수능 만점. 자 4명씩 5명씩 나오고 그 서울대 가는 애들이 10몇 명씩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학원이 몰려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지 배차한 게 10분이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내가 요즘 질적으로 낮아졌거든. 이게 내가 원래 개표를 했으면 몰랐겠지만 대치동에 이런 3분 넘어가면 버스 왜 이렇게 하나 파업한 거 아니야? 이런 지역에 살다가 개포동을 넘어가자마자 질이 진짜 현저히 떨어졌어.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지역에 가면 뭐 애를 낳으면 1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200만 원을 주기도 해. 그지? 복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어느 지역에 가면 막 사람 그 공장이 너무 많아서 폐수가 흘러. 이러면 좋지 않겠지. 질이 낮아지겠지. 생태 환경 등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서술에 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검정색으로 썼고요. 자, 그 다음 사람이 또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니네가 부모님들께서 경제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도 보내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 이 경제적 안정은요,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줘요. 여기. 그지?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거는 무슨 삶이냐?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했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줍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복이 실현되려면요, 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큰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행복한 국가를 위한 조건이 되냐 하면 바로 실업 대책이 잘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국가, 실업 대책이 되어 있는 국가. 또 극빈층이 병원도 못 가고 살면 너무 힘들죠.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거든요. 또 어떤 국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했을 때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바로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를 한 문제로 딱 말하면 뭐인 것 같아? 민주주의는 나중에 통합사회에서 배울 거지만요, 우리가 이 방안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통합사회가 1, 2 나눠져 있는 거 알지? 그래서 2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현재 고3 누나, 형, 오빠, 누나, 형 저기들이 배우는 정치화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서로 교차되는 거를 민주주의라고 해.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일반 시민이 되는 거. 무슨 말이야? 독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합사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민중이 시민, 민중이 지배하는 국가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중이라는 거는 국민, 대중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또 지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왕, 어떤 특정한 군인, 어떤 특정한 뭔가를 부여받은 사람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일반 시민이었던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언제나 시민으로 돌아오는 민주주의. 자, 이 민주주의에는요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선 민주적 제도. 민주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적인 제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의회제. 의회제가 뭐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의 일에 대해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국가. 우리가 매번 5천만 국민이 다 손들고 OX 찬성 반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 대신해서 정치를 해라라는 그런 의회제. 국회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국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민주적 제도라고도 하고요. 또 복수 정당제가 민주적 제도입니다. 이런 거 내가 나중에 평소에 이 부분 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복수 정당제는 뭐야? 우리 진보 정당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정당 뭐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자,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일컫는 정당 뭐가 있어요? 국민의힘 이런 정당 있죠. 이 당이 서로 대통령을 무조건 순차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견제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도 나왔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나왔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죠? 이런 식으로 촥촥촥촥, 그죠? 뭔가 내가 이 정당이 못한다 생각하면 그 다음 다른 정당이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진보 보수 정당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수 정당제랑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어떤 게 있어? 나중에 배울 거니까 미리 말해줄게. 우리가 통합사회 2 때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수 정당제라고도 합니다. 자, 단수 정당제인 나라 어디야? 북한이에요. 김정은의 당 무슨 당이지? 인민당인가 아무튼 그렇게 당 하나 딱 있는 거. 그 나라에 견제할 수 있는 당이 없는 거. 그거를 우리는 복수 정당제. 서로 견제해야 하는 나라가 2가지 이상의 당이 서로 견제하는 나라가 민주적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또 하나는 권력 분립. 자, 권력 분립 제도가 되어 있는 국가. 자, 3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3권 뭐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부. 중학사회를 잘했네. 자, 뭐가 있어? 입법, 사법, 행정부. 이 3가지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거. 입법부는 뭐야? 국회죠, 국회. 법을 만드는 거, 법을 입법 부는 거. 사법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뭐 검찰 이런 데겠지. 행정부는 대통령을 행정부라고 하죠. 파란색 안 써도 돼.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어제는 설명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리가 부족한데 그래도 깎자. 제도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문화도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적 문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자, 밑에 보이지 얘들아? 안 보면 말해. 기억, 니은, 디귿까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까지 있고요. 자, 첫 번째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투표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행사해야겠죠. 내가 가진 권리. 투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선거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제도를 도입할까 말까 고민할 때 국민 투표를 하기도 해요. 이때 그냥 귀찮다고 바쁘다고 투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통합사회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민주적 문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접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직접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직접 시의원, 내가 직접 구의원을 하겠다. 직접 본인이 직접 공직으로 진출하는 거.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어떤 아들, 딸만 할 수 있어. 아니,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 민중이 할 수 있어. 민중이 직접 공직에 진출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이거 탄핵 뭘 통해서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탄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첫 번째 탄핵, 두 번째 탄핵 다 이것이 기점이 사실 됐습니다. 시위. 나라에 뭔가 불편하거나 나라에 뭔가 잘못 돌아가게 있다. 그러면 집회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민주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집단을 통한 참여도 있어요. 집단을 통한 참여. 뭐냐? 내가 바로 정당에 직접 가입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국민의힘의 당원, 혹은 뭐 노동당 이런 거에 당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지? 정당에 가입하고, 혹은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 보호 단체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국가에, 국회의원에, 대통령에게 계속 말할 거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혹은 이걸 이익 집단이라고 해요. 이익 집단에는 이런 게 있어. 협회 이런 것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동물 협회 이런 것들, 이런 이익 집단에 가입하는 거.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민주적 문화를 달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야, 이거 복수 안 해도 되죠? 복수 안 해도 되겠지? 어우, 숨 막혀라. 자, 3번에 4번 동그라미. 3번에 4번 동그라미. 3번에 4번 동그라미. 우리가 행복을 실천시키고, 행복을 실현, 행복을 내 걸로 만들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 소크라테스 나온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성찰. 도덕적 성찰. 그리고 이 도덕적 성찰을 통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성찰은 무엇이냐? 성찰. 성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그죠?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학자가 등장할 거야. 우리가 그 동양사상에서 안 배우는데요. 통합사회에서 이 도덕적 성찰 파트에 나오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증자라는 학자예요. 증자. 증자는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 통합사에서 성찰 파트에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3. 우리 갤럭시 이런 거 아니고요. 뭐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아니, 하루에 더 깊게 설명하지 않을게. 하루에 1일은 하루에 그리고 3번 성찰하라. 하루에 3번 성찰하라 라는 내용의 얘기를 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증자 삐 어떻게 하는 게 또 도덕적 성찰을 통해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일까요?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서 역지사지가 뭐야? 내 마음을 네 마음에다 갖다 놔서 보는 거. 왜 뭐 할게 웃겨? Hey girls. 자,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